토벤스타비스키 위원회 유권자 청원서 이의 제기에 정승진 후보가 법정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정에 가더라도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우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4일 플러싱 대동연회장 건물벽에는 한국과 미국 대표팀을 응원하는 배너가 내걸렸습니다. 경찰이 퀸즈 하월드 비치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살 여성 카리나 베트라노 사건의 용의자 수배령을 대대적으로 내렸습니다. 지난 3일 밤 퀸즈 한 목공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후 7시 반경 퀸즈 써니사이드 37가의 한 목공소 건물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고등학교 표준시험인 팔크 테스트 점수를 졸업점수로 대체합니다. 뉴저지주 교육위원회는 새롭게 도입되는 이 제도로 영어와 수학 시험을 통과해야만 고등학교 졸업학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런던대로에서도 흉기 난동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3일 밤 런던 러셀 광장에서 19세 남성이 칼을 마구 휘둘러 6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KBTV 뉴스투데이를 시작합니다. 심각한 결함과 선거법 위반 사실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뒤집을 수가 없다면, 다시 말해 이미 짜여진 선거판이고 또 이것이 관행이라면 여러분들은 이런 선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2일 한인사회에는 정치력 신장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승진 뉴욕주 상원 제16선거구 민주당 예비후보 측이 상대 측인 토벤스타비스키 현역위원회 유권자 청원서가 오류투성이라며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었는데요. 문제가 없다는 일방적인 판결이 났습니다. 정승진 후보는 법정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정에 가더라도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주 내 한인들의 이민 역사가 어느덧 4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민족으로서 겪는 보이지 않는 차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난 2일 정승진 후보가 제출한 토비앤스타비스키 후보자 등록 서류 오류 심의 청문회 결과는 충격에 가깝습니다. 정 후보 측의 조사에 따르면 토비앤스타비스키 후보자 서류에는 심각한 결함과 선거법 위반 사실이 명백히 존재하지만 문제가 없다는 일방적인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결정은 굉장히 잘못된 결정이고 굉장히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것을 저희가 항의하는 그 뜻을 밝히고 싶고요. 히어링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지금 심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의원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을 해서 서기관들과 앉아서 회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심의청문회의 불공정한 선거 관행과 무사안이란 태도는 한인들이 겪는 차별의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한인 소상인에 대한 주정부의 집중 단속과 규제, 그리고 퀸즈 지역사회의 낙후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은 우리 곁에 항상 존재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우리가 한 발짝 가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런 전략적인 마인드로 커뮤니티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준비, 이게 필요합니다. 불합리한 부당함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 배출이 시급하고 이는 한인 유권자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KBTV 최명욱입니다. 리우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4일 플러싱 대동연회장 건물 벽에는 한국과 미국 대표팀을 응원하는 배너가 내걸렸습니다. 치안 불안과 지카 바이러스 창궐 등 여러 열악한 환경 속에 치러지는 올림픽이지만 참가 선수단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최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막 하루 앞으로 다가온 2016 리우올림픽. 한국과 미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뉴욕 한인단체들이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리우올림픽 대표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한 배너가 플러싱 대동연회장 건물에 높이 내걸립니다. 올림픽을 통해 지역 한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잊혀져가는 듯하고 그리워지는 조국애를 느끼고 특히 그 체육회의 슬로건이 체육으로 하나로입니다. 이런 체육활동 그리고 응원활동을 통해서 조국애도 느끼고 한마음이 되는 마음으로 한인사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런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체육으로 하나로 슬로건이 적힌 배너에서 대표팀 선전을 기원하는 한인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뉴욕 대한체육회 주관으로 한인 단체들이 합동 제작한 배너는 파이팅 대한민국 리우올림픽 선수단 내용으로 올림픽 기간 동안 걸립니다. KBTV 최명욱입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퀸즈 하월드 비치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살 여성 카리나 베트라노 사건의 용의자 수배령이 대대적으로 내려졌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지난 2일 밤 11시 퀸즈 하워드 비치의 자전거 도로 인근 습지대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카리나 베트라노 여성의 살해 사건 용의자 찾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카리나 베트라노는 이날 오후 5시께 조깅을 하러 나갔다 실종됐으며 이후 집에서 14블럭 떨어진 습지대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용의자에 대한 어떤 정보도 얻지 못했다며 현상금 2,500달러를 내걸었습니다. 희생자는 30세 여성으로 지난 5월 세인트존스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한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그녀가 일하던 레스토랑 밖에선 그녀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여 작은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그녀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남은 가족들을 위해 용의자를 꼭 찾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지난 3일 밤 퀸즈 한 목공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후 7시 반경 퀸즈 써니사이드 37가의 한 목공소 건물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이후 불길이 계속 확대됐고 수시간 후에 진압됐습니다. 이번 화재에는 250여 명의 소방관이 투입이 됐고 진압 과정에서 4명의 소방 인력이 가벼운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행히 내부에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가 없었고 수백 명이 동원된 진압으로 화재 장소 주변으로의 불길 확대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퀸즈 아스토리아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현금을 가지고 달아난 용의자 3명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 7월 26일 오전 2시 반경에 퀸즈 아스토리아에 위치한 한 식당 설비 업체에서 절도한 3명의 용의자가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 업체에 침입해 금고에서 현금 약 2만 5천 달러를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들이 40세에서 50세 사이로 추정된다며 감시 카메라 영상을 토대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고등학교 표준시험인 팔크 테스트 점수를 졸업 점수로 대체합니다. 3일 뉴저지주 교육위원회는 새롭게 도입되는 이 제도로 영어와 수학 시험을 통과해야만 고등학교 졸업학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이 시험이 수학 알지브라 1과 10학년 수준의 영어 시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팔크 테스트는 올가을 8학년에 접어드는 학생들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이들 학생들은 2021년도부터 팔크에 합격해야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습니다. 교육위 측은 그동안 시행되어온 고등학교 졸업시험이 너무 쉬워 대부분의 학생들이 통과했다며 그들이 졸업한 이후에 결국 대학 공부에 적응하지 못해 보충 수업을 듣는 일이 많았다고 새 시험이 도입된 배경을 전했습니다. 한편 팔크 테스트의 새 도입 방안이 발표되자 학부모와 학생들이 졸업하기 힘들어졌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인장과 사막으로 상징되는 애리조나주의 주도 피닉스시에 난데없는 물폭탄이 쏟아지는 바람에 도시가 마비됐습니다. 3일 지역 일간지인 애리조나 리퍼블릭에 따르면 전날 오후 늦게부터 피닉스시 일원에 시간당 2에서 3인치의 기습폭우가 내렸습니다. 피닉스시의 8월 평균 강수량은 1인치에도 못 미치는 0.98인치입니다. 지역의 특성상 제대로 배수 시설을 갖춘 도로가 없어 빗물이 그대로 도로를 채우면서 피닉스 일원은 일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미 언론은 이 지역에 100년 만에 올까 말까한 폭우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런던대로에서도 흉기 난동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3일 밤 런던 러셀 광장에서 19세 남성이 칼을 마구 휘둘러 6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 33분께 러셀 광장에서 남성이 흉기를 들고 사람을 해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구급 의료진과 함께 출동했습니다. 중상을 입은 60대 여성은 현장에서 다른 부상자 5명과 함께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사망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다른 부상자 5명의 정확한 상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10시 30분께 신체에 전기 충격을 주는 테이저 건을 쏘아 용의자를 제압해 체포했고 이 사건이 테러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런던 경찰은 성명을 통해 초기 수사에서는 이 사건의 주요 원인이 범인의 정신건강 문제인 것으로 나타난다며 이 부분이 수사의 큰 줄기라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한 교도소에서 괴한들이 던진 폭발물이 터져 재소자 5명이 숨지고 최소 30명이 다쳤다고 엘 나시오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검찰 당국은 괴한들이 전날 밤 중부 도시인 마라카이에 있는 아라연 교도소 마당으로 2개의 폭발물을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교도소 단밑으로 접근한 괴한들이 4개의 수류탄을 던졌고 이 중 2개만이 폭발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 등에 따른 경제 위기와 국민 소환 투표를 둘러싼 정치적인 갈등이 고조되면서 최근 베네수엘라에서는 폭동이 빈발하고
폭발물 투척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싱가포르가 양국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고 언론들이 4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에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 이행을 위한 양국 간의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이 성명에서 미국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 이행을 포함한 싱가포르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더 많은 위성을 궤도 내에 진입시킬 것이고 더 나아가 달 탐사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일 AP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현광일 국가우주개발국 과학개발부장은 지난달 28일 평양에서 AP와 한 인터뷰에서 우리 우주 개발을 막으려고 해도 우리 우주 개발자들은 반드시 우주를 점령할 것이고 기어이 달에 깃발을 꽂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시한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더 많은 지구 관측 위성과 첫 정지궤도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 대학에서 로켓 과학자 양성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머지않아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국가 IS를 상대로 한 격전지로 변모할 것이라고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이 내다봤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최근 일본 민간 싱크탱크인 일본 재건 이니셔티브 초청 연설에서 미국이 시리아와 이라크, 리비아 등에서 IS 격퇴전을 수행 중이지만 머지않아 인도를 포함한 아태 지역이 IS에 맞선 치열한 격전지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율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보다 10%포인트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클린턴이 확실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반면 트럼프는 미군 전사자 부모를 상대로 한 무슬림 비하 발언 논란 등 잇따른 헛발질에 공화당 전당대회 이후 상승 곡선을 그렸던 지지율이 크게 꺾인 모양새입니다. 폭스뉴스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전국의 등록 유권자 1,022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클린턴의 지지율이 49%로 트럼프 39%보다 10%포인트 우세했습니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달 8,200만 달러가 넘는 자금을 모아 선거자금 가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3일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는 7월 한 달 동안 공화당 전국위원회와 함께 모두 8,20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모금액 가운데는 온라인과 이메일 기부를 활용한 소액 기부자들이 낸 자금이 전체의 78%인 6,400만 달러에 이릅니다. 뉴욕 총영사관 한국교육원이 4일 뉴욕 총영사관에서 2015년 국민교육발전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을 전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교육부의 2015년 국민교육발전 유공자 정부 포상은 뉴욕 한인학부모협회 최윤희 회장이 한국어 정규과목 채택 확산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대통령 표창을 피츠버그 중앙한국학교 이소연 교장과 커네디컷 토요한국학교 송용주 교장이 각각 국무총리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미동부 충청도 향후회가 지난 2일 충북 청소년 미동부 지역 국제체험학습단 환영식과 MOU 체결식을 진행했습니다. 8박 9일간의 일정으로 방문한 충북 청소년 미동부 지역 국제체험학습단은 체험자 32명과 인솔자 3명을 구성해 다른 주에서의 일정을 소화한 뒤 8월 1일부터 4일까지 미동부 충청도 향후회 주관으로 동부 지역 관광과 체험학습을 실시했습니다. 향후회는 이날 한미 양국 간의 청소년들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충북국제협력단과 MOU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일 정승진 뉴욕주 상원의원 제16선거구 후보는 지역경찰과 주민 간의 유대감 강화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열린 내셔널 나잇 아웃 캠페인 퀸즈 지역 행사에 참가해 주민들과 대화하며 경찰과 지역 주민이 단합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담보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에서 4일 제4차 영사 업무 서비스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여권 35건, 공증 21건, 재외국민 등록 13건, 국적 11건 등 총 178건의 민원이 처리됐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이 터키에 품은 반감이 쿠데타 진압과 민주주의 훼손 논란을 계기로 잇따라 표출되고 있습니다. 4일 케르스티안 케른 오스트리아 총리는 쿠데타 시도 이후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터키의 유럽연합 EU 가입 협상을 중단하라고 EU에 촉구했습니다.
캐런 총리는 터키의 민주주의 수준은 EU 가입 수준을 충족하기 한참 부족하고 경제 수준도 EU의 평균과 EU 가입 조건에 모자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한 주 동안 새로운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소폭 증가했으나 양호한 고용시장의 큰 흐름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9천 건으로 한 주 전에 비해 3천 건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채권왕 빌 그로스가 주식과 채권 대신에 금과 부동산에 투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그로스는 3일 투자자들에게 보낸 원래 서한에서 채권이나 대부분의 주식, 사모펀드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금, 실체가 있으면서 가격이 싸진 설비와 장비 등이 선호하는 자산이라며 이들 자산은 개인이 매수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한때 운영했었던 트럼프 타지마할 카지노가 설립 26년 만에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뉴저지주 애틀랜틱 시티에 있는 트럼프 타지마할 카지노 측은 3일 다음 달 1일 노동절 이후에 카지노를 닫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000명의 카지노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카지노의 현재 소유주인 투자자인 칼 아이카는 노조 파업이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매달 수백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폐업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타지마할은 트럼프가 지난 1990년 문을 연 곳으로 오픈 1년 만에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입니다. (8월 5일인) 금요일은 대체적으로 맑고 화창하겠으나 밤사이에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약하게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83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73도, 섭씨 23도가 되겠습니다. 6일인 토요일은 곳에 따라 천둥 번개가 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거센 강풍도 불 것으로 예측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88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71도, 섭씨 21도가 되겠습니다. 7일인 일요일은 대체적으로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67도, 섭씨 20도가 되겠습니다. 8일인 월요일은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85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67도, 섭씨 20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4일 보내드린 KBTV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뉴스투데이는 다음 날 오전 9시 10분에 재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